안녕하십니까. TU 뉴스 고현정입니다. 그럼 먼저 52회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동명갤러리에서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 시상식 및 진영섭 작가의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박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우리 대학 건축관 2층 동명갤러리에서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 시상식 및 기획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내외빈 소개, 실기대회 경과 보고를 마친 후 본격적인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상은 특선 및 입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였으며 본상 수상자 28명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대학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케이크 커팅 및 건배 제의 후 다과회의 시간을 가져 본 시상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수상 작품들은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학교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달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명갤러리에서 두 번째 기획 전시회를 열어 진영섭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초대전은 진영섭 작가의 자연, 인생, 예술의 일체를 담은 금속 공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우리 대학의 미술 관련 행사가 늘어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학우들의 교양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TU 뉴스 박동영입니다. 건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과 학교 사랑 마인드 조성을 위해 오거돈 총장이 교수, 학생들과 함께 CSM 캠페인 퍼포먼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홍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일 뜨거웠던 열기로 가득했던 체육대회와 함께 CSM 캠퍼스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청결, 전략, 예절을 의미하는 CSM 캠페인은 깨끗한 캠퍼스 우리 함께 만들어요. 꼭 필요한 만큼 아껴서 사용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답게 인사해요 등 분야별 캠페인을 시행해 건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 학교 사랑 마인드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3일 오 총장은 단과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곳곳에서 CSM 캠페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은 하이 TU, 하이 동명을 외치며 우리 대학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미소와 함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6월 2일 우리 대학 경영관 601호에서 제11대 실천하는 경영대학 제1회 학과방 콘테스트 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도 CSM 클린 캠퍼스 캠페인의 일부분으로 과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약 9개의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대상으로 금융회계학과가 수상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서도 상금을 좀 더 높이고 2학기에서도 가방 콘테스트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CSM 캠페인은 학기말 동안 캠퍼스를 깨끗하게 하는 학과나 금연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U 뉴스 홍은영입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논리력, 창의력 및 국제화 능력 함양을 위해 제1회 영어 스피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미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경영관 106호에서 제1회 TU 영어 스피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속에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고 주제에 따른 원어민과 1대1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기 전에는 정말 떨렸었지만 하고 나니 뿌듯하고 후련한 느낌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발표가 끝난 후 다른 학생의 발표도 경청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미래, 국제 비즈니스 매너,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영어 스피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TU 영어 스피치 대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외운 영어 대본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TU 뉴스 장무성입니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장비나 기술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창업자분들을 위해 제작 기술을 가르쳐주고 장비를 대여해주는 셀프 제작소를 우리 대학에서 1년간 위탁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스스로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셀프 제작소를 우리 학교에서 5월부터 위탁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아이디어와 재료만 있다면 36점의 고급 장비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고 4명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기술과 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제작소 바로 옆에 위치한 시제품 제작터는 초보 창업자들의 제품 제작 교육을 담당하고 혼자의 힘으로 만들기 어려운 여러 제품들이 제작 의뢰를 받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김상길 창작지원센터장은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셀프 제작소는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 교수 2명과 기술 전문가 4명을 인력을 상주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보는 제작 단계 지원과 함께 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사업화 단계 지원을 할 수 있어 창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부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가려면 동명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에서 1011번을 타고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정류장에서 내려 도착하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TU 뉴스 홍석우입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과 학우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의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한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경영관 307호에서 한국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파생상품 교육,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한국거래소 임직원 중 산학경영 교수 위촉을 통한 공동연구 등을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TOP-CIT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TOP-CIT를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개선 및 졸업인증 등에 활용하고 TOP-CIT 성적 우수자 보상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부산여자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TU뉴스 김한결입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해준 많은 분들의 깊은 뜻을 담아 우리 대학의 명예의 전당이 설치됩니다. 신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11시 우리 대학 경영관 3층 로비에서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대학 재정 위기 타개 체계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대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제막식에는 개식선언, 병가보고,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총장, 이사장, 부총장 외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기부 금액에 따라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TU 뉴스 신혜미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우리 대학에서도 유엔공원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군사학과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께 묵념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문편집위원회의 주간 교수로 미디어공학과 이준현 교수가 지난 5월 30일 총장실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준현 주간 교수의 임기는 2016년 6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죄 행위에 이유가 없는 묻지마 범죄,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소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황당한 묻지마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 이 중 상해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41건, 폭행 16건, 협박 12건, 방화 4건, 손괴 3건 순에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한 해 평균 55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묻지마 범죄.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부분은 인지적인 왜곡입니다. 특정 대상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사회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못하겠다, 피해를 입혔다,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번 사건의 범인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그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 걸로 봐서 어렸을 때 양육 과정이라든지 성장 과정,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경험했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여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표창원 전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사회가 갈등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사건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무작위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들이 뭐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호신용 스프레이나 뭐 호루라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든지 하는 게 혹시 뭐 예방 같은 데 혹시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지금 묻지마 들은 데는 도움은 크게 안 되지. 왜냐하면 갑자기 하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묻지마 범죄를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범인들의 내적 동기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TU 뉴스 이소리입니다. 세계 유일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테마 축제, 해운대 모래축제가 올해는 열정과 모험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백사장을 아름다운 조각공원으로 변신시킨 모래조각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 TU 뉴스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